정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개꼼수 진짜. 얼마 전에 선거구 획정으로 이재명의 선거구 일부가 조금 바뀌었다란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바뀌고 난 후의 개항을 지지율이 지금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좋지 않게. 역시는 역시죠. 오늘은 해당 관련 소식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좋은 광고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자, 태백산맥 700고지에서 자라난 6, 7년근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의 사포닌을 이 한 병에 오롯이 담아낸 더 산삼류 소개해 드립니다. 2012년 출시에 500만 병 이상을 판매했으며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서 산삼을 과학화한 그런 제품이에요. 20ml 앰플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4mg이 담겨져 있고요. 이 더산삼은 온라인 직거래 유통 방식을 통해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일반 포털 사이트에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구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더 건강한 나를 위해 특별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고정 댓글에 달릴 구매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광고 끝! 자, 22년 보궐대 개항을과 지금 선거구 획정이 되고 난 후 변경된 개항을은 지역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을 기존의 개항을에서 퇴출을 시키고 유리한 지역을 개항갑에서 끌어오는 그런 선거구 획정으로 진짜 본인이 선거를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살아남으려 하는구나.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 개항갑 선거구에 속해 있던 작전 서운동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556표 차,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1711표 차, 그리고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385표 차로 모두 다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이재명이 있는 개항을로 편입이 됐어요. 반면에 개항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계산 1동과 계산 3동은 이재명이 있는 개항을 선거구에서 개항갑으로 퇴출이 됐습니다. 즉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을 갑으로 보내고 유리한 지역을 갑에서 을로 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결과가 말이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지율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거구가 바뀌기 전의 지역 기준으로 지지율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면은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완전 바짝 추격하는 그런 행세였는데 선거구가 바뀌고 난 후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 원희룡 35%, 이재명 43%.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원희룡 후보에게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게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 지역만 갑에서 을로 끌고 오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리한 지역만 딱 갑으로 내보내는 그런 선거구 획정안을 어떻게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선관위 산하 획정위에서 안 올리고 국회 의결로 가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259명 재석의원 중 190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가 34명, 기권 35명으로 이게 가결이 된 거거든요. 반대나 기권을 한 사람들은 국힘의 의원들일 거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기에 반대를 했을 텐데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근데요, 국힘이 이렇게 이재명에게 유리한 선거 지역이 개항을로 편입됐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할지라도 아시죠?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재인 거. 그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가 딴지를 걸어서 저 이재명한테 유리한 선거구다, 저딴 게 어딨냐, 다시 확정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어도 어차피 가결이 됐을 문제라고요. 자, 우리의 예상 밖을 벗어나는 원희룡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에 참 할 말이 없는데 도대체 이재명이 어떤 악한 짓까지 해야, 얼마나 더 처참하고 비리에 연루되고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해야 인천 개항을은 이재명을 올바른 시각,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비리 혐의에 동시 기소가 되고 이렇게 많은 재판에 불려다니고 게다가 주변 사람까지 죽어나가고 있는 판국에, 아니 나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지금 정치인 중에 있냐고, 이재명이 유일하다고, 자기는 도저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한동훈조차 그러잖아요. 이 20여 년이 넘게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만 주구장창 지지를 해왔는데 아직도 이런단 말이에요.
악마가 선거를 나와도 민주당 타이틀만 있으면 찍어주는 그런 곳인 겁니까? 오죽했으면 개항은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겠어요. 개항 주민분들 진짜 각성하고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연령대 지지 분포도를 보면요. 인천 개항 을에서 20대, 60대, 70대는 원희룡을 지지를 하고 30대, 40대,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래. 뭐 40대, 50대는 워낙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민주당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 동네 30대는 도대체 어떤 청년들이 있길래 30대 생각에서 이재명을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30대 청년이면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뭐가 상식이고 뭐가 나쁘고 옳고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인데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한 건지도 판단을 못하는 건가? 이 개항을의 50%가 넘는 인구는 현재 이재명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국회 출석도 꼴찌에, 상임위 출석도 꼴찌에, 대표 법안 발의도 꼴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에 끌려다니고 세금 유용, 법카 유용을 하고 주변 사람이 그렇게 죽고 대북 송금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데도 매우 잘하고 있다가 무려 50%.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나도 지금은 인천을 살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 여기를 괜히 온 게 아니고 송영길이 괜히 여기서 계속 당선된 게 아닙니다. 자, 개항을 주민들 정신 차리세요.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걸러내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범법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야 될 30대 젊은 인천 개항을 청년들이 슈바 지지할 게 없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아주. 이로써 오늘 또 깨달은 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를 할 때 공약이나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처참한 대한민국의 국민성 오늘도 재차 확인을 하고 가네요.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고민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